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일러 방정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일러 방정식은 많은 분들이 보통 나비-스톡스 방정식에서 이제 점도가 0일 경우, 점도를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나머지 결과만 가지고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한다라고 간단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간단한 게 뭐 간단하다고 안 좋은 게 아니고 간단할수록 사실 좋은 거죠. 사실은 굉장히 맞는 말이고 굉장히 정확한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 뭐 면접이나 이런 데서 뭐 오일러 방정식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라고 했을 때 나비-스톡스 방정식에서 점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답변으로 좀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조금은 사실 원론적일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일러 방정식은 점성을 무시할 수 있는 유동일 때 이렇게 나비-스톡스에서 점성항을 무시하고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점성이 실제로 0인 경우도 있겠지만 점성이 굉장히 높은 유체라도 이제 컬 V를 하면은 이게 와도가 0일 경우는 유체 입자들끼리의 상대적인 운동이 없기 때문에 강체 운동을 하는 유체로서 점성력을 무시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또 오일러 방정식의 핵심은 유선을 따라서 힘 평형식을 세운 것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발달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휘어지는 임의의 곡률을 가진 이런 유동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휘어진 도로를 가다 보면 이렇게 차가 이렇게 움직이면 몸이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밀려 나가는 그런 이제 힘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유체도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이런 곡률을 가진 유동을 했을 때는 뭔가 이 바깥쪽으로 압력이 가해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게 궁금한 거죠. 얼마만큼의 곡률이 있을 때 유체의 바깥쪽에 어떤 압력이 가해질 것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오일러라는 사람이 유선 방향으로 힘을 한번 정의해보자라는 개념을 가져온 겁니다. 네, 그럼 우선 직각 좌표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절대적인 좌표계로서. 이런 XY 좌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일러라는 사람은 이 유동을 직각 좌표계상에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유선을 따라서 새로운 좌표계를 만들어서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선에 접하는 즉 속도 방향이 되겠죠. 이 스트림 라인에 따른 좌표계를 설정하고 그리고 유선의 법선 노멀 방향의 좌표계를 설정했습니다. 동력학에서 엔티 코디네이트 설정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게 해서 오일러가 요 최적에 대해서 힘 평형식을 세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 이 네모난 최적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때 여기서 요 길이는 dn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요 길이는 ds가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압력과 중력에 의한 힘을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점성력은 이제 없으니까요. P라는 압력이 왼쪽에 가해질 것이고 이제 S라는 거리만큼 이동하는 곳에서는 P 더하기 라운드 P 라운드 S DS라는 압력이 가해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P라는 압력이 가해질 것이고 또 DN이라는 거리만큼 이동을 했죠. 그러면 위에서는 P 플러스 라운드 P 라운드 N DN이라는 압력이 가해질 겁니다. 그리고 면적은 여기 요 방향으로는 지금 X 길이 방향이죠. 여기가 DX니까 DN DX가 되겠죠. 여기도 DN DX가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밑에서는 DS DX가 되겠죠. 여기서도 DS D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력 힘만 표시해 주면 되죠. 그러면 원래 중력 힘은 여기서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중력과 속도가 마이너스 Z 방향이죠. 근데 이제 XYZ 좌표계와 이 유선의 속도 성분이 세타라는 임의의 각도를 이루고 있을 겁니다. 뭐 세타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세타라는 임의 각도를 이루고 있을 건데 그러면 이 G라는 중력과 속도는 이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가상의 선을 그어보면 지금 요 각도랑 세타랑 더해서 90도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억각을 가지니까 여기도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방향은 G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방향은 G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유선 방향으로는 G 사인 세타라는 중력을 받고 있고 법선 방향으로는 G 코사인 세타라는 중력을 받고 있죠. 그럼 이 중력을 또 표시해 보겠습니다. 감마 dv 사인 세타라는 중력을 받고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리고 법선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감마 dv 코사인 세타라는 중력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힘을 다 표시를 했으니까 얘들을 한 번에 모아서 평형식을 세우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유선 방향의 힘을 다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 dn, dx 그리고 마이너스 P 플러스 라운드 P, 라운드 S, ts, dn, dx 지금 요거랑 요거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감마 dv 사인 세타. 근데 습관적으로 이거는 0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유체 정력학 시간이 아닙니다. 유체 움직이는 유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값은 0이 아닙니다. 미소 힘에 대한 결과니까 dm a가 되겠죠. 그러면 rho dv a라고 쓸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일러 관점에서 입자를 물질 미분하면 이런 속도 개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써놓고 보면 여기서 이제 P, dn, dx, P, dn, dx는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변에 dv가 있으니까 dv도 이렇게 다 날려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S 마이너스 감마 사인 세타는 로 vs 라운드 vs 라운드 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사인 세타를 좀 표현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보니까 사인 세타는 결국에 ds분의 dz라고 쓸 수가 있겠죠. 여기가 이제 수직 성분이 z니까요. 사인 세타는 ds분의 dz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예쁘게 다시 쓰면 라운드 s 라운드 p 라운드 s 플러스 감마 dz ds 플러스 로 vs 라운드 vs 라운드 s는 0이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죠. 점점 우리가 뭔가 아는 식이랑 비슷한 그런 친숙한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모에 다 이제 ds 뭐 라운드 s 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양변에 ds를 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밀도로 양변을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식을 이렇게 결론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로분의 dp 플러스 g dz 플러스 vs dvs는 0이다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밀도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는 로분의 p2 p1 플러스 g z2 z1 플러스 2분의 v2 제곱 v1 제곱은 0이다 이런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과 동일한 식이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들이 가정인데요. 여기서 비합축성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 적분기호 밖으로 이제 로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겠죠. 비합축성 가정이 들어갔고 애초에 유선 방향을 따라서 평형식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은 유선 방향으로만 성립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원래는 이제 가속도식을 세우면 이제 시간항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시간 항을 날린 거죠. 지금 이 속도는
유선 방향이 아니니까 고려를 안 한 것이고, 이 두 개는, 이 첫 번째 항은 시간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날린 겁니다. 그 말은즉슨 정상 유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합숙성, 유선 방향 유동, 정상 유동, 이런 베르누이 방정식의 중요한 가정들이 이렇게 실제로 오일러 방정식으로도 똑같이 가정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베르누이 방정식은 오일러 방정식의 특이한 한 형태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베르누이 방정식보다 좀 더 일반적인 그런 형태가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면, 오일러 방정식은 압축성 유동까지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선 방향의 힘을 고려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법선 방향의 힘을 고려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쓰겠습니다. 이거 날아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라운드 p 라운드 n dv 마이너스 감마 dv 코사인 세타는 로 dv a라고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공률을 가지는 운동이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r분의 v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물리 시간이나 뭐 동력학 시간에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동력학 그 원운동 좌표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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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날아가고 dv도 날아가겠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ds분의 dy로 쓸 수가 있겠죠. ds분의 dy. 근데 제가 dv를 날렸습니다. 근데 날리기 전에 지금 미소 최적과 미소 길이가 곱해져 있는 형태죠. 그래서 사실은 날리기 전에 얘는 그냥 이렇게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값이니까 무시해도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 식이 로분의 1에 라운드 p 라운드 n은 r분의 v 제곱이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식이죠. 왜냐하면 법선 방향으로 압력의 변화를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런 식으로 공률이 가진 공률을 이루는 그런 유체 운동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압력이 세진다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으로 그렇게 사고 실험을 했던 것이 이렇게 실질적인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조금만 더 의미 있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법선 방향을 n 벡터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가 원점이니까 여기가 이제 반지름 r이겠죠. 그러면 r 방향의 벡터를 r 벡터라고 했을 때 결국에 n 벡터와 r 벡터는 같은 방향의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그냥 이렇게 다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r분의 dr은 로 v 제곱분의 1 dp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l은 r분의 r0는 로 v 제곱의 델타 p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압력을 계산하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덕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덕트가 뭐 이렇게 휘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 덕트의 유량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유량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면적은 알고 있을 테니까 속도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그 속도를 측정하기가 사실 속도만 측정하는 건 좀 장비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압력 P2와 여기 압력 P1 이 델타 P를 계산하게 되면 여기 델타 P를 집어넣고 이제 밀도를 알고 이것도 이제 설계상에 나오는 값이겠죠. R0분의 R은. 그러면 이 압력 차만 계산하면 결국에 이 속도를 구할 수 있어서 이제 유량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생활에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면접에서 아니면 뭐 전공 시험이나 아니면 뭐 대기업 면접에서도 이런 걸 많이 뭐 기획관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휘어진 곳에서 속도 측정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냥 말로 한다고 생각했을 땐 오일러 방정식으로 이런 공률을 가지는 유동에서 법선 방향의 압력 변화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의 끝단에서 압력을 알면 유체의 밀도와 이제 이 거리를 알기 때문에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유량을 구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은 뭐 100점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뭐 나비스톡스에서 점성을 무시한 거다 이런 뻔한 얘기보다는 조금은 원론적일 수 있는 이런 접근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예까지 한번 다뤄봤고 그리고 이렇게 베르누이 방정식과 오일러 방정식이 사실은 뭐 큰 차이 없는 동일한 식이다라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오일러 방정식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유익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